안녕하세요. 오는 1월 31일부터 대구시립미술관에서 진행이 될 물, 불, 몸전에 참여하는 작가 김택상입니다. 강원도 원주 시절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언어를 제대로 배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저 다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아주 순수한 시절이었죠.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강가에 물에 젖어 있었던 조약돌이라든지, 또 가을에 고추 잠자리의 색이라든지, 또 물속에 논이는 물고기들의 비늘색, 무지개색,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물에 끌렸었던 것은 거의 본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물의 느낌, 물의 빛깔, 물의 맑고 투명한 느낌을 표현한 그림은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제가 감동받은 물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제게 익숙한 붓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모색 끝에 물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제 생각은 갖고 있죠.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세월 속에서 쌓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모두는 자연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들인 것이죠. 제가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일상적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인은 시로, 시인들은 시적 언어를 창조하죠. 그리고 음악가들은 음악으로, 또 무용가들은 무용으로, 저희처럼 그림 그린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그림이 필요 없고 음악이 필요 없겠죠. 우선 저는 작업을 할 때 제가 감동받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의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마 작업을 할 때 느꼈었던 저의 그런 감정, 느낌, 감동, 이런 것들이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런 것들이 또 관객분들한테 전달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감동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감동을 잘 받지 않죠. 아주 특별한 풍경을 봤다든지, 특별한 맛을 봤다든지, 대부분 특별한 경험을 했었을 때 감동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감동을 하게 되면 다시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리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찾게 되죠. 그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게 되는 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상에 아주 힘든 일상에 젖어 살다
퇴근할 때 우연히 보게 된 황혼의 아름다운 빛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수가 있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황혼의 하늘빛이라든지 물빛이라든지 아니면 꽃잎의 그 빛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햇빛은 특히 이제 자연광이죠. 대부분의 전시장은 그 인공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 자연광, 자연 채광이 되는 곳에서 전시를 하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작업은 제 작업 과정 자체가 그 캔버스 표면 위에 납작한 미세 공간, 나노 차원의 미세 공간들을 레이어링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공간들이 생겨 있죠. 다양한 층에. 그 다양한 공간에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연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의 물성인 빛의 회절, 굴절, 산란에 의해서 그 화면에서 빛이 발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자연광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광량 자체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따라서 그 제 작업 속에 있는 미세 공간들에 들어가는 광량도 변하게 되죠. 따라서 계속 숨 쉬는 듯한 빛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그 관객들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저는 이제 그 숨빛, 숨 쉬는 듯한 빛이라고 명제를 붙인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 대구 시립미술관 제3 전시실처럼 그게 큰 공간에서 전시라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 공간에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뭐 이리저리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고민해하던 끝에 이제 그 결론을 얻은 것이 제 지금 현재 작업이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약 한 30여 년이 된 작업입니다. 이거를 한번 초기 작업부터 현재 작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DP를 해 봐야겠구나. 그랬었을 때 김택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 화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전시 구성을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3전시를 특별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쪽으로 난 창문에서 그 자연 채광이 되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또 그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죠. 예. 그 특별한 공간에 저는 한 11m 정도의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작품은 제 분신이거든요. 제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그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그 자연과 제가 마주보는 형태로 DP를 해놓으면 훨씬 더 관객분들이 그런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읽을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의도가 있죠. 모든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다 의도가 당연히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3전시라고 하는 공간이 정해졌었을 때 어떻게 제 작업을 관객들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제 3전실 공간에 가벽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2개를 설치해서 그 관객의 동선을 고려하면서 동선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제 작업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 기획을 했죠. 입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구에는 관객의 동선을 이끌 수 있는 작품을 입구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동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긴 연결 작업을 그 왼쪽 벽에 그 배치했습니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그 가벽 11m 공간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그 DP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반대편 벽으로 가시게 되면 제 작품의 30년 족적을 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작품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부 다 연결시켜서 그 한 벽에다 다 그게 한 15작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거를 그 DP를 그 기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을 보시게 된 후에 이제 나가시면서 가장 최근의 작업을 그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저는 제 작업을 제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생명체라고도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m 가벽에 그 제가 가장 선호하는 그 작품 4점을 그 DP를 기획을 했는데요. 그 작품 4점은 그 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저희 집사람 또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그 저희 가족을 그 상징하는 그런 작품으로 DP를 했죠. 그 작가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작가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작가의 결국은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예. 그 가족이 없었다면 제가 현재 그 하고 있는 이 작가로서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족과 같은 그 작품들을 골라서 거기다 DP를 했습니다. 가장 제가 선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가족들의 품성이나 기질을 잘 드러내는 작업인데 네 작업이 이제 하나는 그 가장 큰 진보라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또 빨간색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아들, 좀 힘있고 열정적인 우리 아들. 그리고 이제 또 제 바로 옆에는 제 작업의 초기 작업이 있어요. 그 노란색 작은 작업이거든요. 예, 그 초기 작업은 저희 집사람 같았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좀 더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옅은 노란 작업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딸아이.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작업이기도 하면서 또 그런 느낌이 그 느껴져서 예, 그 작품들을 선정해서 걸게 됐죠. 작품을 다 관람하시고 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고 하는 제목의 그 최근 작업입니다. 예, 그 작업은 작년에 제작한 작업인데요. 제가 사실은 그 한 2, 3년 전에 30년간 봉직을 했던 그 대학에서 조기 퇴직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전업 작가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네. 교수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작업을 시작하면서 나온 작업입니다.
상당히 애착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저한테서 제 작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 작업이거든요. 예. 그 작업과 그 전 작업과 그 관객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그 제 작업 그걸 이해하시는데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미술을 바라볼 때 너무 대중과 거리가 생겼다라고 지난 30년 동안 그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술 안에도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그림도 있죠. 그런 다양한 장르의 그 예술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미술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미술은 시각을 활용한 영역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현대미술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중요한 개념 미술이 거의 대부분의 그 미술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 개념 미술이 출현하면서 결국 미술의 그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아니냐라는 그 서구 미술가들의 그 생각의 결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었죠. 예, 그러면서 미술의 종말까지도 그 선언이 됐었던 1970년대인가요? 선언됐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인 것이고, 언어는 주로 그 관장하는 영역이 뇌입니다. 머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일상적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다면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고 음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세상, 언어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을 절대로 충분하게 다 설명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언어의 감옥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빨간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언어로 되어 있는 빨간색은 한 4-5가지 정도의 명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빨간색은 수천 수만 가지죠. 거의 다 이름이 없습니다. 언어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다양한 빨간색들을, 그 아름다운 다양한 빨간색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황색, 분홍색, 빨간색, 주홍색, 이 정도의 색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저는 그 화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다양한 그 색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형태를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세상의 다양성, 복합성, 간단치 않음을 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진짜 세상을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 보시려면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언어의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미적 감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적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느낌이 그 제한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적 감성을 그 회복하셔라. 예,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보셔라. 예, 그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느낌을 그리고 즐기시고 존중하셔라. 예, 그렇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예,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되죠.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미술이 개념화되면서 공장 생산도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품이 제작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산업 사회에서 만들어진 공장 시스템에 그대로 그 순치되어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거든요. 그 예술의 기능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 예술의 기능은 오히려 자기 다음을 찾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자기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다음을 찾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예술가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지. 예, 바로 그 자기 다음을 오롯이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술가들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일반 대중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다음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그 인류의 문화적 종다양성에 기여합니다. 예,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예, 뭐 자연계의 그 생물학적 종다양성이 인류의 존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듯이 인류의 문화적 종다양성도 인류의 존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가들인 거죠.